이거 못 봐. 현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다는 일명 뻐꾸기 아저씨 괴담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할 컨텐츠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인터넷 괴담 3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대에서는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대학교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면 예비번호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는 추가 합격 대상자가 생겨도 예비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울대학교는 왜 예비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서울대가 예비번호 안 알려주는 이유가 예비 1번이 최초한 진짜?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예비번호가 1번이면 눈이 돌 것 같아 진짜. 2000년대 초반에 서울대 법대 시절 예비 3번이 예비 1번 공부했다가 발각된 이후로 예비 안 주는 거임? 근데 왠지 예비 1번, 2번 정도는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3번은 진짜 손 떨릴 수 있어. 예비 1번을 확정적으로 빠지게 하는 방법은 최초 합격자 중 한 명이 어떤 식으로든 사라지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좀 잔인하긴 하다. 하지만 전술된 청부 미수 사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도 도시괴담이며 단순히 서울대가 보통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고 그로 인해 추가 합격이 별로 발생하지 않아 생긴 우픈 괴담이라며 해명하였다고 함. 근데 이거는 단순 괴담은 아닐 것 같아. 한참 옛날 역사들을 보면은 권력 때문에 자기 동생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그런 게 걸리면은 좀 눈깔이 돌 수 있어. 설마 내가 아는 그 라조 624이 해보신 분 어디서 만드셨나요?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242를 준비 중인데요. 뭐야, 뭔 소리야? 라조 624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라조 624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것 같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지? 2012년 6월 29일 네이버 지식인의 땡땡땡이라는 유저가 라조육 이사이, 생주 등 생소한 단어들이 게이하게 조합되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괴함과 의구심을 자아내었다. 라조육 이사이는 기미남이나 생주, 프리랜서 등등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이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답변이 뭔가 이상한데? 모스부호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저도 부모님 환갑 때 식자 자리에서도 했었고 결석 기미남에도 했었고요. 마음을 전하는데 이만한 이사이가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라조요 우정국이란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 이게 뭔 개소리야. 너무 약간 의심스러운데?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관심 유도글, 그냥 관종이 쓰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유도글 정도로 볼 수 있으나 더욱 비정상적인 점은 질문글이 올라온 지 1분도 채 안 돼서 어떠한 유저가 답변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1분도 안 돼서 저런 장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말이 안 돼. 가만 제목과 본문에 들어간 라조육이라는 단어는 고기 요리를 의미하는 단어기에 후술할 를 주장하는 측은 이를 근거로 인땡 거래 관련 암구어가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조육이 중국 음식이고 사이가 거래해서 사고 파는데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에 사이 앞에 이가 붙으면 거래라는 뜻임. 근데 죄송한데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아니겠죠. 저 사람은 장난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인심에 관련 암호문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추측은 다음과 같다. 라조육은 인X고 이 사이는 거래라는 암호 단어니까 인X 거래를 하는 곳이 여러 곳 있던데 잘 모르겠으니 정보를 알려달라. 네이버에 올라온다고요? 저게 왜 진짜임? 아니 잠깐만요. 님 알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렇게 말했잖아. 라조육이 사이. AI한테 물어봐도 저런 말이 나온다고요? 지금 추적 60분에 토막땡인 나오는데요. 논현동에서 토막땡인 사건이 났다는데 사실입니까? 더군다나 저 질문글이 올라온 2012년 당시에는 실제로 악명 높은 인땡 거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아니냐는 추측이 인터넷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거 원본글 없나요? 원본이 삭제됐어. 사실 떳떳하면 그냥 두면 되잖아.
2012년에 작성된 해당 질문글은 2017년 3월 돌연 삭제되고 만다. 해당 게시글은 운영진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과 별개로 장기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기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이게 이해는 돼. 근데 거기는 이걸 뭐 즐기는 부류가 있다는 거임? 응? 근데 일단은 이게 뭐 사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 괴담일 뿐입니다. 뻐꾸기 아저씨를 아시나요? 문득 몇 년 전에 제가 사는 지역에 한동안 유행했던 괴담이 생각나서 한자 끄적여봅니다. 07년인 것 같네요.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둘이 데이트하고 밤에 차로 데려다 주곤 했는데 야자 마친다고 거리가 걷기에는 꽤 먼 거리기도 해서 동생도 같이 좀 태워달라고 하더군요. 같이 태우고 데려다 준 후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말하더군요. 뻐꾸기 아저씨라고?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2000년대 초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뻐꾸기 아저씨를 알고 있냐는 내용의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고생이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혼자 집에 가는 길에 뒤에서 뻐꾹 뻐꾹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뒤를 돌아봤더니 키가 185 정도 되는 큰 키의 괴한이 주먹을 날리면서 눈 쪽만 집중적으로 때린다. 그 주먹의 힘이 엄청 세서 최소 전치 3, 4주 이상은 나온다. 간혹 이쁘장한 얼굴이나 저항하려고 하면 납치, 성까지 하고 죽인다. 괴한의 정체는 어릴 때 여자로부터 구타당한 뒤 정신병을 앓게 됐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탈출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여자를 찾기 위해 여학생들만 상대로 그렇게 뻐꾹뻐꾹 소리를 내면서 노린다. 그러면 뻐꾹뻐꾹 소리가 날 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네? 이 이야기는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며 학생들 사이에서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최근 경남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다는 일명 뻐꾸기 아저씨 괴담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경찰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괴담에 경찰이 투입이 된다고? 경상남도 쪽에 2000년대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알겠네. 혹시 본인이 2000년대 경남 창원시 일대에 거주하셨던 분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실제로 이런 괴담이 화제가 됐었나요? 그라목손 파는 곳 아시나요? 지식인에 올라온 하나의 질문글 그라목손이라는 걸 어떤 사이트에서 파는지에 대해 묻는 글이 올라오게 된다. 단순 제품을 사기 위한 질문글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라목손은 사실 뭐야? 농약? 위와 같이 생긴 실제 존재했던 농약이며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땡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의 농약이었다. 다만 2011년부터 판매가 전면 금지되었고 자땡률 또한 소폭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었던 공포의 농약이다. 마트에서 판매하는 이유는 농사에 쓰라고 판매하는 건데 그걸 다른 목적에다가 써가지고 금지가 됐구나. 2015년이에요. 다만 해당 게시글은 그라목손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뒤 판매가 전면 금지된 약 4년이 지난 2015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본인이 자땡 용도로 구매가 아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그라목손 구매처를 찾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았었다. 결국 네티즌들은 걱정 반 우려 반으로 여러 답변들을 달았었고 글 작성자를 걱정하는 하나의 답변이 채택되었으나 정작 글 작성자는 답변만 채택했을 뿐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추가 글을 남기지 않은 채 자취를 감추었고 네티즌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킨 인터넷 괴담 중 하나로 남아있다. 누군가를 죽이는 목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었겠지? 그니까 음료수나 물 주는 척하면서 몰래 섞어가지고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 안동 귀신나무 괴담. 귀신 진짜 싫은데. 안동의 한 도로에 위치한 절대 잘리지 않는 거대한 귀신나무에 대한 괴담이래요. 근데 좀 이상하긴 하네. 무슨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큰 나무가. 도로가 개통이 되기 전부터 이 나무에는 흉물스러운 소문들이 돌았었고 도로 개통 당시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했었대요. 했었구나. 그래서 나무를 베는 사람에게는 당시 돈으로 50만 원의 현상금까지 주겠다고 했고요. 연탄 배달을 하는 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나무를 베겠다고 했지만 가지 몇 개를 톱질하던 도중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요? 즉사를 했다고? 왜?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무를 베면 주겠다던 현상금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한경원 인부가 톱과 낫을 들고 와서 나무 밑부분 기둥부터 자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되어도 그 인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방문을 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얼굴이 새카맣게 탄 채 죽어 있었다고?
그리고 난 후 현상금은 200만 원으로 더 올라갔어요. 이번엔 쌀 가게를 하는 어떤 사람이 도전했지만 나뭇가지 몇 개를 자른 후 식사를 하러 집에 가더니 교통사고로 직사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으로 확률 자체가 확률이란 게 이게 가능한가? 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나무가 자라 있었고 이를 베어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즉사했다는 내용의 도시괴담이다. 이 때문에 해당 나무는 저주받은 귀신나무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으나 진짜? 진짜로 이 괴담이 진짜 뭔가 신빙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무당까지 부르지 않았을까? 결국 무당까지 불러 피를 보면서까지 나무를 절단하였고 밑둥만 남겨둔 채 해당 괴담은 수그러드는 듯 하였으나 몇 달 뒤 한 대학생들이 해당 나무 밑둥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나게 되었어. 이거는 진짜 뭐가 한이 진짜 크게 맺혔다 야. 사고 이후 해당 나무는 밑둥까지 파낸 뒤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지금까지도 안동에서 괴담 중 하나로 남아있다. 안동이구나. 나 안동에 친구 있거든? 그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근데 나 같아도 뭔가 귀신을 믿고 싶진 않지만 저런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 어떤 귀신도 생기겠다. 저 정도면. 나 이거 못 봐.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못 봐. 2023년 틱톡에서 퍼진 춤추는 여자 괴담? 늦은 밤에 어떤 섬뜩한 여성이 세르비아 민속춤을 추다가 그걸 보거나 방해한 사람에게 흉기 꺼내들고 미친 듯이 쫓아온다는 내용의 괴담이다? 저는 이거 못 봐요. 여러분들만 보세요. 끝났어요? 진행자가 왜 안 보냐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못 봐요. 저는 이거는 진짜 이거 절대 못 해요. 현재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아니 이거를 에바잖아. 안 보려고 이거 그게 돌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마지막 장면은 그 일시정지해서 보세요. 제발 무서울 때는 제발 미리 말해주세요. 여러분들 테마와 사이코 피디님 퇴근 뭐 안 시키고 뒤에 배치시켜 놓게 제발.